네, 법조팀 나세훈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나 기자, 앞서 본 임성근 전 사단장 수사 대상 맞죠? 네, 수사 외압 의혹과 별개로 최상병 순직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이미 지난해 말에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둔 상태입니다. 자,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란 말이죠. 특검을 할 필요가 있느냐? 공수처 수사 끝나고 난 뒤에 특검해도 늦지 않지 않냐? 이게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실 주장인데 특검으로 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네, 일단 수사 인력의 규모부터 다릅니다. 공수처 스스로도 인력 부족 문제를 수사 지연의 원인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특별수사관만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엔 검찰에 검사 2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팀은 부장검사와 수사관을 포함해도 채 10명이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러네요.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지 묻자 업무 부담을 언급하면서 현 시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스마트폰 같은 압수수색 자료를 포렌식하는 데에만 석 달 넘게 걸렸고요.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 기한 1년이 지나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공수처는 수사 따로 기소 따로 해야 하는 이 구조적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구조적 한계. 수사가 뭐 더디고 힘들기도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 다 해놓고도 재판에 못 넘길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공수처는 국방부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 등에 대해서 이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직접 넘길 수는 없습니다. 다시 검찰에 넘겨야 됩니다. 공수처법에서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발 사주 의혹 때도 공수처는 김웅 의원을 공범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공수처와 달리 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특검에 참여해본 전직 검사들에게도 물어보니까 권력 수사에선 이 효율 면에서 특검이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보다. 그렇습니다. 이 최고 권력기관이 연루됐다는 이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빠르게 대통령실의 물적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 즉 임의 제출이나 압수수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 국회가 동의한 특검이라는 형식이 명분도 있고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 이 공수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2016년 기억하시죠? 국정농단 수사 때도 검찰 특별수사 와중에 대규모 특검이 출범한 전례가 있습니다. 자, 공수처가 오늘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박 전 직무대리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기록을 국방부가 다시 되가져와서 8명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이 재검토 과정, 이 과정의 책임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공수처는 또 이 VIP 경로설 언급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죠. 주말에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나세훈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최해병 특검법 통과가 필요한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신속한 사건 해결로 군을 본연의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사건 접수 후 최초 압수수색까지 5개월 걸렸습니다. 압수물 분석 완료에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첫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을 더 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해병 순직 사건을 이첩받은 경북경찰청은 7개월 넘게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에 반해 특검 수사기간은 2개월,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최대 3개월입니다. 특검을 하면 3개월 안에 수사가 끝납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군은 신속하게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2. 이론적 포괄적 수사 및 재판을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수개월, 수년이 걸려서 수사를 끝내더라도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 부인 사건을 2년째 수사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수사도 2년이 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언제 최해병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언제가 되어야 우리 군이 안보에 집중하고 정치인들이 국정과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건 수사 대상에는 현역 군인도 포함됩니다. 현역 군인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민간검찰이 아니라 군검찰로 사건이 쪼개져서 이첩될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 이 사건 처리 권한을 지금 최해병 외압 사건을 만들어낸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군인들의 손아귀에 넘겨주게 되는 꼴입니다. 이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건이 이리저리 쪼개지고 이송되며 유야무야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이론적이고 포괄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대상자에 대한 관할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3.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야당이 특검 추천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이게 독소조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실이 컨트롤합니다. 공수처장도 곧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정합니까? 특검을 야당이 전적으로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변협이 4명 추천하면 야당이 2명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최초 4명을 추천하는 대한변협은 예로부터 다소 보수적 색채를 띄어왔고 그 집행부에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인사가 다수 포진해왔습니다. 이는 과거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추진한 드루킹 특검 등의 임명 절차와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허익범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느 누구도 독소조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관과 검사를 고를 수 있다면 그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특검법은 의혹의 당사자 측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권, 수사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정부 여당을 배려한 것입니다. 특검은 최소한 공수처, 경찰보다 공정할 것입니다. 4.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최혜병 사건은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영부인 명품백,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비해서 정치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사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의 문제이고 법과 원칙대로 사령관 참모총장 국방장관까지 보고하고 외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일을 처리한 강직한 군인에 대한 명예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기까지 커지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하가 죽었는데 하급 지휘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가는 장군들, 권력자 눈치만 보면서 바른 소리 한번 못하는 장군들, 외압에 맞서 바른 소리하는 부하를 지켜 죽이는커녕 사지로 밀어넣은 장군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장군 임내, 사령관 임내 하면서 대접받으려 하는 그런 무책임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군을 좀먹고 진짜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대통령께서 밝힌 국정 쇄신 대상이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고 군을 쇄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혜병의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보수 진보를 떠나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함께 최혜병 특검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